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벤더입니다. 예, 이번 주 위클리 교통은요, 예, GTX 신호선, 예, B노선, 그다음에 7호선 청라 연장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TX 신호선 이제 출발합니다. GTX 신호선 실설계 착수 도봉 구간은 제외, 감사 결과 촉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10일자 대한경제입니다. 신호선 실시 설계 착수 도본 구간은 제외. 현대컨소시엄 신호선에 대한 실시 설계가 본격화된다. 국토부와 우선 협상자 대산 간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실시 설계는 미리 좀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창동역에서 도봉산역. 이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구간만큼 먼저 설계를 좀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신호선의 우선 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그래서 실설계를 일단 들어가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노선에 대한 기본 설계를 토대로 시공을 위한 세부 설계. 그러니까 우선 협상을 할 때 제안했던 그 제안서가 결국 기본 설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것들을 실제 공사를 필요한 설계, 실시 설계죠. 그것들을 하겠다. 실시 설계 하려면 보통 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최소 빨라도. 그러한 것들을 감사 결과가 나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윤 정부나 국토부의 느낌이 그렇잖아요. GTX는 빨리 하자.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GTX 사업은 빨리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GTX 빨리 하겠다. 자기가 국토부 장관 있을 때 어찌됐건 착공하는 거 자기가 운행하는 거 보고 나오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윤 정부에서도 GTX 빨리 서두르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은 다른 사업을 천천히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GTX에 우선적으로 비용이나 어떤 허가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주겠다.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러한 기사들, 발표들, 국토부 보도자료들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현대건설을 설계를 주관한 삼보기술단의 여러 설계사 회사들, 다만 도봉 구간은 좀 결과를 지켜보자.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신호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절차상.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설계를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원래 작년 12월 달에 실시협약 체결을 했어야 돼요.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작년 6월 달에. 그리고 원래 빠르면 6개월. 그래서 작년 12월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선거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밀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올 6월 말 정도에는 실시협약을 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일단 감사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아직 정권이 막 이제 들어오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체결들을 쉽게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어찌됐든 자기가 GTX만큼은 본인이 있는 도중에 운행을 시키고 싶어하는 이러한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어찌됐건 모든 결정들, 판단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도봉 구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슈나 어떤 주민들에 대한 불만들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사 도중에 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는 모른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하로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할 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창동역 유휴 구간을 지상에 있는 1호선과 연계해서 바로 쓰겠다라는 형태로 설계가 좀 달라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도 거기가 그 현장에 가보시면 되게 낮은 고가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호선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른 GTX가 지상의 그런 고가 형태의 구간을 간다라고 했을 때 철거를 해도 모듈라 판에 지하로 넣어도 모듈라 판에
더 빠른 열차가 더 많은 열차가 다닌다? 지역 주민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공익 청구를 했고요. 과연 감사원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중요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봉구의 노선과 관련된 이런 주민들, 단체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맞죠? 방송에도 좀 나오고, 막 기사도 좀 나오고, 국토부에 좀 대규모로 좀 하고, 감사원도 좀 가고, 뭐 이런 식의 좀 공격적인 이러한 이러한 행위들을 좀 하는 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 갔든 빨리 신호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래도 ABC 노선이 그래도 좀 같이 되는 게 전체적인 이용 편의를 생각해 본다면 좀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GTX 추가역 신설 이끌어낼까? 네, 동아일보입니다. 7월 12일이고요. 비노선에 대한 게 올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구간을 보면 A 노선 같은 경우는요. 삼성역을 기준으로 동탄까지 40km, 삼성역을 기준으로 운정까지 한 40km 이런 느낌이고요. B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B 노선에서 용산까지 한 40km. 그 다음에 요 구간이 한 23km. 그 다음에 재정 구간이 한 20km. 그래서 용산역에서 상봉역 구간, 망우 상봉 구간까지 한 20km. 이거는 국가 재정을 다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요 인천 방향 구간하고 그다음에 경춘선 병행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사업 발주하겠다라고 했고 이미 사업 공고가 얼마 전에 났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비노선도 서두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천대 입구 마석까지 이어지는 민간 사업 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노선에 대한 추가요. 그래서 11일 인천시는 비노선 민자사업 63km 구간에 대한 지난 4일, 이번 달 4일이죠. 얼마 안 된 거죠. 4일 날이니까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말까지 GTX 비노선 우선역 선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신호선에 제안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비노선도 제안서를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전체는 83km 구간 14개 정거장이고요.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신호선의 제한일 때도 맡은 얘기였고 비노선도 마찬가지로 추가역 설치 가능하다. 하지만 도심 구간까지 속도가 너무 줄면 안 된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에는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니네들이 맞춰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노선을 우회하기는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기본계획에 고시된 노선 중에서 어떤 역이 추가로 설치가 될 거냐에 대한 부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 신설 사업비를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들을 민간 사업자의 제안들을 받아서 같이 넣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딴 데는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구간 거리도 있고요. 다만 인천시청과 인천대 입구 정도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 정도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연 여기다가 갈매역을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는 뭐 지역에선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열차 수요적인 측면, 그다음 공사 비중의 측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측면들 다 고려해 보면 그러면 이 갈매역이 인도관역만큼의 어떤 교통에 모이는 역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또한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 또 운영비에 대한 분담, 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담을 과연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에 넣겠느냐에 대한 것들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제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호선에서 우리가 봤던 그 어떤 회차에 대한 의미로 상록수역이 들어갔던 것처럼
다른 의미의 경의중앙선 활용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민간 제한을 한다라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언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 구간에 서울역과 청량역에 서울시가 좀 부담하는 의미로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정도는 언급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추가역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슬슬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자꾸 이제 분위기가 좀 타기 시작할 거고요. 물론 지금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역에 대한 어떤 지정 여부에 따라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매물들, 물건들, 가격들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은 일단 잡고 가는 게 유리한다. 잡고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 지역들을 조금 더 촉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사의 내용을 또 보니까 한 가지 더 언급을 했어요. 공항철도 9호선 직결 갈등 실마리 찾나? 운영비 등 서울시와 갖고 있는 얘기고요. 인천시와 서울시. 그다음에 김포공항역에서 만나는 두 노선. 그다음에 2019년 서울시가 인천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인천시가 돌아가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야, 인천시도 이거 9호선 가면 얘네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해. 라고 하는 거고, 인천시는 시설비는 낼게, 공사비는 낼게, 근데 운영비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가서 이거는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 지도상에서 표현이 안 되겠지만, 여기 어딘가, 맞죠? 계양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딘가,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남쪽으로 연결되는 9호선과, 그 다음에 공항으로 연결되는, 인천공항철도, 서울역까지 들어가죠. 그 두 개의 노선이 지금 김포공항에서 직결 환승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이 노선에 대한 가능성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사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꽈배기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그 노선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은, 서울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중앙에서 목적지를 바라봤을 때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근데 일반 철도, 일제시대부터 지어졌던 일반 철도는요, 좌측 통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과 일반 철도의 운행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갈 거냐에 대한 건데, 4호선을 보면요, 사당역 이후 구간에 보면 노선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꽈배기 굴, 꽈배기 터널, 이런 식의 꽈배기 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측에서, 가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듯한 느낌. 한번 느낌을,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좀 보면, 형광펜, 한번 색깔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좀 이해를 한번 한 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목적지가 승강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목적지를 바라봤을 때 보통의 지하철은 이렇게 우측 통행을 합니다. 이게 지하철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철도의 개념은 좌측 통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강장을 봤을 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봤을 때요. 목적지를 향해서 봤을 때 좌측 통행, 일반 철도고요. 그 다음에 우측 통행, 이게 일반 지하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항철도는요, 공항철도는, 이거는 좌측 통행이에요. 좌측 통행. 공항철도는. 그리고, 일반 9호선. 9호선은 우측 통행입니다. 9호선은.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김포공항역에서 보면 3층, 지하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우측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가서 이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승강장, 이거를 꽈배기 굴 아니면 꽈배기 배선을 바꿔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간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우측으로 가고 여기 좌측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보통의 일반 철도, 특히 이런 전철화 시키는, 보통은요, 전철화 시키는 구간들, 교류를 씁니다. 교류. 22,000V. 맞죠? 22,000V 교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지하철은 직류를 많이 써요. 직류. 네, 직류. 아마 1500V 직류를 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차량에서 위에서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시설들, 우리가 열차 타다 보면 중간에 불이 꺼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환하는 형태거든요. 직류와 교류를 순간적으로 잠시 불이 살짝 꺼지거나 아니면 잠깐 좀 변화가 생기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시설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났다. 한 95% 끝났고 나머지 일부 바꿔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주면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차량. 이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것들. 맞죠? 그 다음에 일부 공사에 대한 것들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는 문제는 그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그 중에 일부는 인천시가 부담하라. 오케이, 좋아. 근데 서울시가 운영비도 내라. 왜? 내가 그것도 타니까.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운영비는 우리가 될 수 없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왜? 이거는 도시철도다. 우리가 서울시 도시철도에 대해서 돈을 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서울시는 이거를 광역철도화 시켜달라. 라는 얘기. 어차피 나중에 남양주 연장되면 광역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광역철도화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국토부는 곤란하다. 현재로는 곤란하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공항철도와 9호선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항철도와 9호선 연결될 수 있다. 예,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다만 2030년까지 봐야 된다. 2030년까지. 예, 2030년까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9호선 연장에 대한 것들, 남양주 연장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27년, 아니면 30년. 그러면 어떻게 운행될 거냐? 맞죠? 김포공항까지, 서울에서 갖고 있는 차량은 김포공항까지만 갑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남양주까지 연장될 수 있겠죠. 국토부가 어떻게 한다라면. 그리고 공항철도에서 오는 건 남양주까지 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9호선 4단계 구간, 강동강일 이런 역까지만 운행한다. 그리고 또 반은 서울역으로 간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광역화 사업들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당장은 힘들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산 반영과 어떤 의견들 절차 수정을 해야 된다. 예, 아무리 나선다 하더라도 진행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재는 공항철도가 9호선과 직결된다라는 의미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7호선 1200억 예, 골머리 뭐 내용은요 딴 거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지금 요 구간 맞죠? 스타필드, 의료복합, 외국인 학교 요 구간에 역을 하나 설치하자. 근데 그 역에 대한 설치비가 1200억이다. 이것들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다. 못하는 거죠. 그럼 향후에 추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 근데 현재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가 머리가 아프다라는 얘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GTX 신호선, B노선, 9호선 직결 연장, 청라 연장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예, 위클리 교통 사브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